안녕하세요.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정복하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업설막이라는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설막이라는 글자는 초원에 해가 저무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초원에 해가 저문다 했습니다. 그러면 풀이 이렇게 있습니다. 풀이 많이 있겠죠. 아래에도 풀이 있습니다. 이 안에 해가 저무는 모양입니다. 가운데에서 해가 저무는 모양입니다. 풀과 풀 사이에 해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곧 해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워서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으면 없다는 것과 통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위에 풀이 있고 아래의 풀은 이렇게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큰 대자 모양으로. 업설막이 되겠습니다. 막강하다. 더 이상 강한 것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막중하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막은 없다라는 뜻으로 기본적으로 없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자, 무엇이 없느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것은 사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을 막이 되겠습니다. 물이 없는 넓은 곳이 사막이죠. 사막이다, 막연하다 하는 글자를 만듭니다. 나무목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뭔가 없는데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로 이렇게 본을 뜬다든지 하는 것을 본뜰모라고 합니다. 나무로 본을 뜹니다.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본뜰모입니다. 규모다, 모범이다 할 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없는 것을, 없는 것입니다. 없다는 뜻입니다. 없는 것을 힘써 찾는다. 힘력을 넣었습니다. 없는 것을 힘써 찾는 모양으로 모은다는 뜻입니다. 자, 모집하러 갑니다.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오라고 이렇게 모집하러 갑니다. 모집, 공개 모집을 공모라고 하죠. 자, 흑토를 넣어 보겠습니다. 흑토를 아래에 붙이는데 이렇게 없다. 흙을 덮어서 죽음을 없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땅에 묻고 흙을 덮어서 없이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시체가 보이지 않게 흙을 덮은 모양입니다. 무덤을 뜻합니다. 묘지, 성묘, 우리가 성묘라고 할 때는 성은 살펴본다, 되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이렇게 살피러 가는 것입니다. 무덤이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있는가, 무덤에 별 문제는 없는가 하는 것을 보러 가는 것이 성묘가 되겠습니다. 자, 수건근, 천을 뜻하는 수건근을 넣어봤습니다. 이것은 수건을 걸어서 안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천을 이렇게 들이워서 안을 볼 수 없도록 못 보게 하는 것이 장막입니다. 천막, 장막. 자, 개막은 막을 연다는 뜻입니다. 막을 연다. 그리고 무엇을 시작한다는 뜻이죠. 내막은 안에 있는 막을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장수들이 전쟁을 할 때 최고 지휘관, 대장의 막은 두 겹으로 세웠습니다. 안에 막이 하나 있고 밖에 막이 또 있습니다. 비밀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중요한 회의는 그 안쪽에 있는 막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막입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해가 저무는 것을 다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해가 다시 저문다. 해가 없어진다. 근데 다시 저문다는 뜻이죠. 이 글자 자체로 사실은 저물다는 뜻입니다. 저물다는 뜻인데 없다라는 뜻으로 쓰이므로 해를 다시 넣어서 이제 저문다는 것이죠. 세모, 해가 저뭅니다. 한 해가 저무는 것을 세모라고 합니다. 박모는 넓게 아주 엷은 땅거미가 밀려오는 것을 박모라고 합니다. 자, 없는 것을 찾아서 없는 것을 찾는 마음입니다. 없는 것을 찾아서 마음을 아주 쏟습니다. 그것이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사모한다, 모정, 네, 이런 말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수자에서 본 달월입니다. 초승달의 모양 또는 고기를 뜻하죠. 고기를 뜻할 경우에는 육달월이 됩니다. 정월이다. 1월달을 정월이라고 합니다. 월말. 네. 자, 여기서는 해와 달을 아울러 합쳤습니다. 그래서 밝을 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날일자는 원래는 모양이 좀 변한 글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의 글자가 있습니다. 창문을 뜻합니다. 여기에 달월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반지하식의 그런 토굴과 같은 곳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창문이 있으면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 글자가 날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밝은 명입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오는 모양이죠. 자, 아래의 글자는 고기 육입니다. 고기를 잘라놓은 살코기의 모양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살의 근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수자로 쓰일 경우에는 모양이 바뀌어서 달과 같은 모양으로 됩니다. 그래서 육달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육식한다, 또 정육점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저녁석은 달월에서 사실은 획이 하나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획인데 빗소덤이 눕혀서 옆으로 빗소덤이 썼습니다. 월의 획을 하나 줄인 모양이다. 해가 서쪽으로 질 때 보이는 초승달의 모양이다 해서 저녁석이 되겠습니다. 석양, 저녁 때의 해를 얘기합니다. 지는 해죠. 추석이다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저녁에 점을 칩니다. 점복입니다. 보통 점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주 신선한 마음으로 또는 정결한 마음으로 점을 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저녁에 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치는 점은 보통 일반적인 게 아니고 예외적인 것이다. 그래서 바깥이다. 외를 뜻합니다. 외국이다. 해외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이제 어슴푸레 하게 되면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누군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는 것 같으면 이름을 부릅니다. 입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이름이라는 것이죠. 성명, 유명하다. 예, 그런 뜻입니다. 자, 어떤 사람의 이름을 쇠에다가 새기게 됩니다. 쇠에 새긴 이름을 쇠붙이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새긴다는 뜻입니다. 쇠붙이에 새기면 잘 지워지지 않겠죠. 명심하다, 마음에 새긴다는 얘기죠. 감명을 받다. 자, 이것은 저녁이라고 했습니다. 저녁은 달과 관련된 글자입니다. 그렇지만 육달월의 경우, 육달월에서 획이 하나 죽었다 하면 하나 줄였을 경우에는 이것이 고기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겹쳐 쌓아놨다. 많다. 그래서 이것이 마늘다가 되겠습니다. 벼화를 붙여보겠습니다. 마늘다가. 벼 이삭이 이렇게 겹쳐서 흔들흔들거립니다. 그래서 움직인다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옮기다, 이동한다, 이관한다. 자, 지포라는 글자입니다. 지포에 육달월을 넣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지포가 아니고 사람의 어깨 모양을 그린 것인데 글자는 지포와 닮았습니다. 그래서 지포와 똑같은 모양으로 되었습니다만 어깨에 달린 고기가 이렇게 살이 달린 것이죠. 그래서 어깨뼈 아래에 팔이 달린다는 그런 면에서 어깨의 견이라고 합니다.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어깨의 견입니다. 자, 우리가 어깨에 뭔가 이렇게 찰 경우에 그것을 견장이라고 합니다. 어깨에 무슨 표시를 한 것을 견장이라고 합니다. 또 비견하다 하는 것은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비견한다고 합니다. 어깨를 서로 겨누어 보는 거죠. 누구 어깨가 더 크고 높으냐 하는 것을 가늠하는 것을 비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뼈골이라는 글자를 배웠습니다. 이 부분은, 위의 부분은 사실은 상반신의 뼈라는 뜻입니다. 상반신의 뼈에 고기가 좀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뼈골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상반신의 뼈가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고기가 있습니다. 야, 뼈에 고기가 좀 붙어 있으니까 너무 좋아. 먹을만해.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맛이 있어 좋다, 즐긴다 하는 즐길경입니다. 긍정적이다, 수긍한다는 것은 고개를 끄덕거린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흩어진다 할 때 산입니다. 뭔가 나누어서 흩어지는 걸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문을 할 때 시나 산문이나 할 때 산문 이렇게 해서 흩어산입니다. 자, 앞에 부분은, 왼쪽 부분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것은 힘줄이 붙은 고기입니다. 힘줄이 붙은 고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치다는 복입니다. 칠복. 힘줄이 붙은 고기를 칩니다.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돈가스 고기를 좀 주세요 하면 고기를 잘라서 이렇게 쇠방망이로 두드려 주죠. 이렇게 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흩을산입니다.
자, 좀 복잡한 글자가 나왔죠? 질그릇, 요입니다. 질그릇, 요. 얼핏 보면 복잡하지만 뜯어보면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 개를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자, 이것은 고기를 뜻합니다. 육다리를 옆으로 좀 눕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글자가 있었습니다. 장군부지요. 장군부. 부서에 나오는 글자입니다. 이 두 글자를 합친 것입니다. 이 두 글자를 합친 것이 질그릇 요입니다. 그릇에 고기를 담은 모양입니다. 또는 고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빨간 글자면 1800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이 글자를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고기를 넣은 그릇인데 그게 손을 붙였습니다. 고기를 넣은 그릇을 손으로 이렇게 흔든다는 뜻의 흔들요입니다. 흔들요. 자, 흔들요. 우리가 요동친다 할 때 또는 동요한다 할 때 요란이다.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난 것을 요란하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요란해? 할 때. 예. 자, 이렇게 질그릇 요에 간다는 뜻을 뜻하는 착받침을 붙였습니다. 길이 흔들리는 듯 멀리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멀다 하는 뜻입니다. 요원하다. 갈 길이 요원하다면 갈 길이 멀다는 뜻이죠. 요배라는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요배는 일제시대 때 쓰는 낱말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멀리 보고 절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흔든다. 그리고 말을 뜻하는 말스머니 붙었습니다. 이것은 노래입니다. 그릇을 흔들며, 이것은 그릇을 흔드는 겁니다. 그릇을 흔들며 노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동요다, 가요다 할 때서는 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 부수에도 나오지 않은 새로운 글자가 나왔습니다. 비교적 보면 쉽다면 쉽다 싶고 또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쓰는 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런 글자입니다.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기 덩어리다. 또는 둥글게 쌓은 흙덩어리다. 또는 밭을 가는 가래다. 농기구 가래의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은 쓰이, 작은 언덕대 이런 것이 있는데 쓰이지 않는 글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글자들을 만드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우선 고기 덩어리를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집을 뜻하는 간머리, 진면을 썼습니다. 이것은 군사가 머물 때 고기를 두는 곳이다 해서 관청 그리고 또는 벼슬을 얘기합니다. 자, 옛날에는 싸움에 나가기 전에 하늘에 장군이 제사를 지냅니다. 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가지고 싸움을 하러 갑니다. 싸움하러 갈 때마다 그 고기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어떤 부대에서 또 몇 사람을 어느 조그만 부대를 만들어서 너는 따로 이쪽으로 와서 공격을 해라. 너는 이쪽으로 와서 공격을 해라 할 때 고기를 잘라서 줍니다. 고기를 가져갑니다.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벼슬관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가지고 나갔을 때 머무는 집입니다. 그것이 관청이 되고 또 벼슬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변했습니다. 관리다, 장관이다 이런 뜻을 씁니다. 자, 이제 대중머리입니다. 대중머리에 위에서 본 관을 썼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것과 좀 다르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해석이 좀 궁하다 그렇게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둥근 헐개 모양이다. 그리고 대나무도 둥근입니다. 둥근 관입니다. 그래서 둥근 대롱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는 대나무는 이렇게 관이 있습니다. 파이프처럼 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발음 요소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어느 쪽을 택하든지 우리가 대롱관이다. 그리고 관리한다 라는 그런 뜻으로도 씁니다. 보관한다 할 때, 관리한다, 보관한다 할 때 씁니다. 이 관과 같은데 위에 대중머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겠습니다. 자, 싸움에 갔습니다. 전투에 가서 이렇게 여기저기 옮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사람들이 또 식사를 해야 되겠죠. 잠도 자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하는 고기를 가지고 가서 그런 곳을 집이라고 합니다. 집관입니다. 자, 군사가 주둔해서 식사를 하는 곳이다. 지금은 여관이다, 회관이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싸움을 하다가
한 부대를 나누어서 한쪽으로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그것을 보낼견이라고 합니다. 보낼 때는 고기를 역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자는 두 손으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모양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고기를 두 손으로 잡고 두 손으로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군대를 나눌 때도 고기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파견한다. 보낼 견입니다. 글자가 좀 복잡합니다만 이 부분이 좀 생소한 글자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부서에 나오지 않는 글자입니다만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거 손을 얘기합니다. 두 손을. 그리고 고기를 나누어줘서 두 손으로 잡고 가게 한다 해서 보낸다, 파견한다 할 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이 조금 바뀌죠. 위에 이런 삐침이 붙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제사용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고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고기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기로 제사를 지내고 싸움하러 적을 쫓아서 갑니다. 추격해서 갑니다. 추가한다, 추억이다 할 때 쫓아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싸움을 할 때는 장군이 항상 고기로 제사를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로 제사로 지내고 그리고 천으로 만든 깃발입니다. 천으로 만든 깃발로 통솔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수입니다. 고기로 제사를 지내고 싸움에 나갑니다. 그때 깃발을 세우게 되겠죠. 이 수건건이 천임으로 깃발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수입니다. 원수, 장수. 자, 고기를 다시 가지고 제사를 지낸 고기를 이렇게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부서에 나오지 않는 처음 보는 글자입니다만 칼로 나눈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 한일에 아래에 수건근이죠. 수건근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장수수에 이걸 한일을 붙였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칼로 나눠줍니다. 고기를 칼로 잘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책임자이고 스승입니다. 그래서 스승사입니다. 사제지가는 스승과 제자입니다. 사단, 군에 가면 어떤 군대를 편성하는 단위에 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불화입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모양이죠. 불화. 불화가 두 개 있습니다. 불이 세차게 타오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꽃을 뜻합니다. 염천이다 하면 아주 뜨겁다. 더운 하늘은 날씨를 얘기합니다. 아주 더운 날을 염천이라고 합니다. 염증이다. 상처에 골마서 생기는 것을 염증이라고 합니다. 자, 불이 이렇게 세차게 타오르는데 물을 뜻하는 삼수를 붙였습니다. 물을 많이 넣고 세게 끓립니다. 그러면 물을 많이 넣으면 맛이 어떻겠습니까? 맛이 아주 맑아지죠? 아주 묽어서 맛이 없어지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맑을 담입니다. 어쨌든 물을 많이 넣고 끓립니다. 그래서 맛이 묽어졌다 해서 맑을 담. 담백하다, 맛이 담백하다. 네, 담수는 바닷물과는 짠물, 바닷물과는 대비되는 우리가 일반 마시는 민물을 얘기합니다. 자, 말을 아주 불꽃이 일도록 합니다. 열심히 서로 얘기하는 걸, 세찬 불꽃처럼 말하는 것을 말씀담입니다. 담화한다, 담소한다. 담소는 말하고 웃으면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상당히 좀 복잡하고 애매한 글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옛 글자를 보고 학자들이 정리하기를 횃불이, 불꽃을 내면 계속 타오르는 모양이다. 계속 타오른다. 연이어서 계속 타오른다. 글자가 서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다섯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렇게 하고 작은 소를 붙이게 됩니다. 연이어 횃불이 타오르는 모양이다. 글자 이름도 없습니다. 음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 사람을 붙였습니다. 사람을 붙이면 사람이 대등하게 늘어서 있는 모양이다. 사람이 연속해서 쭉 대등하게 늘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동료다, 망료다 쓰는 글자입니다. 네, 이것도 모양이 처음 보는 모양입니다. 화토불이 타는 모양이다. 우리가 야외에서 예를 들어서 캠프파이어를 한다든지 할 때 태우는 불이라든지 또는 어떤 불을 넣는 그런 어떤 통에 나무를 많이 넣고 불을 피우는 것을 화토불이라고 합니다. 자, 불화자가 옆으로 있습니다. 옆으로 있고 덮을명이다. 그리고 이 안에 뭔가 글자를 넣어서 다른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화토불이 밝게 타오르는 모양이다. 여기에 힘을 뜻하는 힘력을 넣습니다.
자, 힘력. 팥도불이 타오르듯이, 불이 타오르듯이 열심히 일한다 해서 일할로가 됩니다. 노동이다, 근로다. 자, 이렇게 화토불이 타오르듯이 나무에 꽃이 이렇게 밝게 피는 것,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영입니다. 아주 영화롭다. 꽃이 너무너무 이렇게 예쁘게 펴서 화토불이 타오르듯이 그렇게 나무에 꽃이 핀 모양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영입니다. 영광이다 할 때도 쓰는 글자죠. 그리고 이런 불이 타오른다, 불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벌레다. 벌레. 반딧불이를 얘기합니다. 반딧불이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형광등 할 때, 깜빡깜빡하는 형광등 할 때, 반딧불 있죠? 반딧불의 얘기입니다. 형창, 형설지공 하는 그런 낱말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낱말이 있으면 좀 번거롭지만은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이것을 작은 화려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의 글자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뭔가, 이걸 방이라고 생각하시죠? 방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많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을 화려하게 지은 집이다. 화려하게 지은 집이다. 집을 짓는다 하는 그런 뜻의 경영할 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튼튼히 기초를 다지고 그 크기를 재고 하는 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한다는 말에도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업한다 이런 뜻이 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이 연결된 모양이다. 자, 이것도 보면 위와 통하는 그림 글자가 되겠습니다. 건물이고 방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자는 같은 자가 두 개가 나오면 상당히 많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방이 많은 집이다. 방이 많은 것은 궁궐이 되겠죠. 보통 사람들 집보다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궁, 궁전이다, 궁궐이다. 동궁마마 할 때는 우리가 세자를 동궁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임금이 될 사람. 그 동궁은 임금이 있는 곳에 동쪽에다가 따로 궁을 지었습니다. 동쪽에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궁마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복습을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 읽어보시고 노트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를 하시고 노트를 깨끗이 하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조금 복잡한 글자도 또 몇 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꽃표가 아직 되지 않은 글자부터 다시 해서 읽으면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